이영애, 전지현, 박신혜, 수지 등 네로라는 탑스타들이 출연한 광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한 사람의 손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아, 메이크업을 한 분이 하셨나요? 틀렸어요. 광고 속 톱스타들의 손은요. 올해 20년 차 베테랑 손모델 최현숙 씨의 손이었습니다. 진짜 이렇게만 봐도 손이 정말 이쁘. 손 봐요, 손. 그러네. 자, 그녀가 손모델 된 사연. 2000년 한 광고회사 안내 데스크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번 광고 시안 모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직원들 사이에서 손이 예쁘기로 입소문이 나서 종종 광고 시안에 도움을 이렇게 주다가요. 한 CF 감독에게 캐스팅되며 아예 전문 손모델로 활약하게 됐습니다. 그 뒤부터 화장품, 주얼리, 전자제품, 음식 등 무려 1000편 이상의 광고에 출연. 우리가 보는 광고 속의 손은 거의 이분의 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박이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광고에 손만 잠깐 나온다고 일이 쉬운 게 아닙니다. 손모델은요, 손으로 기쁨, 슬픔, 분노 이런 미세한 감정을 잘 표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현숙 씨는 광고의 콘티를 완벽하게 숙지해가지고 모든 감정을 손으로 표현. 국내 넘버원 손모델로 사랑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 손 모델에 대해서 일단 궁금한 게 좀 많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는 또 수입이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자, 한 달에 약 10편에서 15편의 광고에 출연하는 국내 넘버원 손모델 최현숙 씨는요. 한 편당 평균 약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그리고 손만 등장하는 광고 같은 경우에는 약 30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참고로 과거 한 방송에서 손해 사정사가 감정한 최현숙 씨의 손해 가치가 있는데요. 손해 가치는요, 무려 1억 6,5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손 모델이시니까 당연히 이분만의 손 관리법 있을 것 같거든요. 있습니다. 귀한 손인 만큼 물론 관리법이 남다릅니다. 이분은요, 특히 뜨거운 기름을 조심한다고 합니다. 삼겹살을 절대 안 굽는다고 합니다. 손에 튀니까. 그렇죠. 그리고 비싸서 얼굴에도 아껴 바르는 세럼과 영양크림도 수시로 손에 발라준다고 합니다. 근데 저분은 손이 생명이니까 저러는 게 당연한 저분한테는 얼굴만큼 소중한 또 손이니까 당연하죠. 그렇겠네요. 세계 3대 축구리그 중에 하나죠. 2017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던 한 남자의 스카우트 소식이 축구계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왜냐? 당시 스카우트의 조건이요. 연간 약 50만 파운드, 단어로 약 7억 2천만 원. 그것도 노세금, 비과세. 아주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스카우트가 됐는데요. 뭔데? 뭐 하시는 분인데 그러지? 그는 바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스타 심판 마크 클라텐버그였습니다. 아, 저분. 야, 심판인데 그렇게 많이 받아? 자, 파격 조건에 스카우트된 심판 마크. 그는 2004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심판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 뒤에 약 2년 만인 2006년경 국제축구연맹의 국제심판으로 승격이 됐는데요. 날카로운 판단력과 정확한 판정으로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주심으로 사랑받은 그래서 빅매치 전문 심판이라는 타이틀이 붙으면서요. 2016년 유럽 축구연맹의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등 굵직한 경기들의 주심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엔 축구인들의 축제 글로브 사커 어워즈에서 최고의 심판에 선정. 한 해 연봉만 기본급 기준 단어로 약 1억 7천만 원을 받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스타 심판으로 등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요. 탑 심판이 된 마크의 또 다른 행보가 이어졌으니 그게 바로 7억 2천만 원의 연봉을 계약한 사우디아라비아 축구협회 심판장이었습니다. 스카우트된 이유는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국의 심판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경험이 풍부한 스타 심판인 마크를 영입한 거라고 하는데요. 야, 오일머니가 이제 선수뿐만 아니라 심판에게까지. 그렇죠. 자, 그리고 현재 마크는요. 또 다른 활동 중입니다. 지금은 중국 축구리그에서 활동하며 영국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논평을 하고 기고문을 작성하는 등 여전히 축구계에서 큰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자, 두 기자님 질문을 드릴게요. 기업 내에서 가장 연봉을 많이 받는 분이 누굴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대표이사입니다. 사장. 우리나라에선 네. 대표이사의 보디가드. 오늘 배웠어요. 누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국내 K자동차사가 공지한 2018년도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요.
2018년도 K자동차사의 대표이사 연봉은 10억 2,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대표이사보다 연봉이 4,900만 원이나 더 높은 사람이 회사 안에 따로 있었습니다. 누구지? 2018년 당시 K자동차사 테헤란로 지점에서 근무한 판매왕 박광주 영업부장님이셨습니다. 와, 우리나라도 이렇구나. 멋있다. 영업킹이구나. 네. 자, 이 연봉 어떻게 가능했던 것이냐? K자동차사에서는요, 기본급의 플러스 개인별 실적에 따라서 차량 판매 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진짜. 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은 그럼 한 대라도 더 팔려고 엄청나게 노력하셨겠네. 뭐 근데 이해할 저거 말씀 멋있다. 아시겠죠? 근데 박광주 부장님은 차를 몇 대를 판매했길래 지금 대표이사보다 연봉이 높아요? 1994년도에 입사 이후 박광주 부장의 1년 평균 신차 판매량은 무려 330여 대. 에? 한 명이? 아, 어제 차를 하루에 한 대를 팔아요. 와, 어마어마하다. 게다가 지난 2018년 2월 그는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 영업사원 최초로 누적 판매 8,000대를 달성. 그래서요, K자동차사에서 8,000대 이상의 자동차 판매를 달성한 직원에게 부여하는 타이틀 그레이트 마스터를 개타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렇게라도 해 안 나가시죠. 자동차 영업계에서 진짜로 해외 브랜드들에서 진짜 잘 나가는 국내 브랜드의 영업사원들을 모셔간대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때 저런 게 있었던 거야, 뭔가가. 그래. 그러니까 8,000대인데 이상을 주라고. 만 되면 이제 슈퍼 울트라 뭐 그레이트 마스터 오브 킹 뭐 이렇게. 참고로 2018년 연말에는 누적 판매 10,000대를 달성했다. 달성했네, 드디어 만대. 울트라 슈퍼 마스터 킹. 울트라 슈퍼 마스터 아이언맨 킹. 다 나오는 썰. 거죠, 이제. 썰. 썰팍 광주. 그만도 합니다. 어마어마하다. 자,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박광주 부장님만의 영업 비결. 너무너무 궁금해요. 바로 성실함과 진실. 아, 박광주 부장님 그거 참. 아, 그거 누가 몰라요. 그래, 결론은 다 아는 건데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거야. 제가 말씀드린 얘기가 뻔한 비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그러나 누구나 이렇게 하기는 힘듭니다. 과거 박광주 부장은요, 차 한 대를 팔기 위해 오후 6시에 만나기로 한 고객이 오지 않자 그 자리에서 새벽 3시까지 기다리신 적도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고객분이 네. 교통사고가 나셨대요. 어머머머. 그래서 새벽이 돼서 연락이 닿았던 건데요. 새벽까지 본인을 기다려준 무한 신뢰가 생긴 고객은 그 새벽에 박광주 부장님과 차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멋진 분이네. 자, 그에게는 1994년 입사 당시부터 지켜온 원칙이 있는데요. 10을 벌면 5는 다시 고객분들에게 돌려준다는 생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네.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전 세계에서 가장 몸값이 비싼 국가 정상입니다. 지난해 미국의 한 유명 일간지에서 전 세계 국가 수반 연봉을 조사했는데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연봉의 4배, 그리고 2위에 랭크된 홍콩의 캐릴람 행정 수반의 연봉과도 무려 3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2위랑 3배 차이. 네. 전 세계 국가 정상들 중에 연봉으로 탑 찍은 주인공, 바로 싱가포르의 리셴룽 총리입니다. 아, 진짜? 2019년 미국의 한 유명 일간지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리셴룽 총리의 연봉은 단화로 약 19억 원. 거의 기업 CEO만큼 받는 거예요. 그러네. 그렇죠. 그렇다면 그는 도대체 왜 이렇게나 높은 연봉을 받는 걸까요? 싱가포르는 공무원 천국으로 불릴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보수를 공무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데요. 싱가포르 공무원들의 연봉이 싱가포르 내 고소득 5%에 들 정도입니다. 그럼 대체 왜냐? 바로 공무원들이 부정부패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정부패하지 말라고 많이 주는구나. 그렇죠. 뭐 높은 연봉을 받는 만큼 유혹에 휘둘리지 말고 뭐 더욱더 청렴하게 일을 해야 될 것 같네요. 1993년에 공무원들의 임금을 은행장, 변호사, CEO 등 고소득 직업군의 평균 연봉에 준하도록 인상하는 제도를 도입. 그래서 싱가포르 내 최고 공무원인 리셴룽 총리가 최고 연봉을 받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리셴룽 총리는 자신의 에세이를 통해 싱가포르 국민은 이를 진척시키기 위해 사회적 윤활유를 주고받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라며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빈 신년음악회 최연소 지휘자, 슈퍼볼 하프타임쇼 무대에 오른 최초의 클래식 음악가, 와. 누구지? 누구지? 바로 클래식의 탑 마에스트로, 지휘자 구스타보 두다네입니다.
미국 연방 국세청의 보고서에 따르면요. 2016년, 2017년 시즌 미국 지휘자들의 평균 연봉이 한화로 약 7억 2천만 원이었는데요. 같은 시즌에 구스타보 두다멜의 연봉은 약 한화로 35억. 야, 35억? 어떻게 한 거예요? 도대체 뭘 다르게 한 거예요? 아니 자. 2배도 놀랍잖아. 자, 이게 탑 오브 탑 마에스트로 구스타보 두다멜의 클래스입니다. 참고로요. 바이올린, 비올라, 플룻, 트럼펫 등 여러 악기가 어울려 웅장한 울림을 자아내는 오케스트라는요. 지휘자가 어떻게 지휘를 하느냐에 따라 같은 곡이라도 해석이 천차만별, 전혀 다른 음악이 되기 때문인데요. 자, 그런 지휘자들 중에서도 연봉이 가장 높은 이유는 바로 그만의 스페셜함 때문입니다. 이 곡은 후기 낭만주의 대표 작곡가 구스타브 말러의 교향곡 1번 4악장인데요. 폭발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며 단원들에게 세세하게 주문을 하는 두다멜의 열정으로 기백이 넘치는 두다멜표 말러 교향곡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거의 연기를 하시네. 그리고 두다멜 지휘만의 또 다른 스페셜. 악기가 아무리 많아도 거칠지 않고 투명한 색채가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게 다 그가 지휘하는 오케스트라에서 느껴진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무나 쉽게 흉내낼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본인만의 특별함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지휘자가 된 두다멜. 현재 그는 101년 전통의 LA 필하모닉을 이끌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두다멜에게 또 다른 타이틀이 있습니다. 바로 빈민가에서 피어난 기적. 그래요? 음악을 통해 느꼈던 마법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베네수엘라 출신인 두다멜은 10살 무렵 빈민층 어린이들을 위한 음악 교육 프로그램 엘 시스테마를 통해 음악의 매력에 반해 지휘자의 길을 선택하게 됐다고 합니다. 아유, 감동적이다. 참고로 이 엘 시스테마는 저희 프리한 19에서 아이템으로 다룬 바가 있습니다.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이제 한국 방송이 프리한 19예요. 아, 그지? 예. 그래, 어디선가 봤던 것 같았어. 여기서 본 거야, 여기서 이 자리에서. 화낼 자격이 없어. 클럽, 페스티벌, 무대가 있는 곳이면 그 어디든 손짓 하나만으로 분위기를 용광로로 만드는 분들이 있죠. 바로 DJ. 어우, 진짜 옛날 DJ 되고. 신당동이야? 초리함이에요? 아, 정말 너무하네. 전 세계를 씹어먹는 최고 몸값의 DJ는 과연 누굴까요? 알렉스 폴과 드류 태거트, 미국의 DJ 듀오 체인스모커스입니다. 이거 안 들으면은 힙하지 않죠. 네. 이건 기본입니다. 2014년 중독성 강한 비트의 싱글 셀피는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5개 나라에서 플래티넘을 기록. 그리고 F경제 전문지에 따르면요, 2019년 가장 많은 수입을 벌어들인 DJ가 바로 체인스모커스였는데요. 이들이 지난해 벌어들인 수입이 무려 4,600만 달러, 한화로 약 540억 원. 야, 대박. 아우, 정신이 없다. 하도 어걱거려가지고 오늘. 아우, 걸어다니는 거의 기업이시네요. 그렇죠. 아니 중소기업도 아니야, 이거는. 그 대기업이요? 거의. 걸어다니는 기업이에요. 장난 아니죠? 네. EDM 영역을 넘어서 미국 팝씬까지 장악한 체인스모커스. 그리고 일렉트로닉뿐만 아니라 인디, 팝, 힙합 등 장르 초월에 이어 DJ로는 드물게 노래까지 부르면서 체인스모커스 자신들만의 스타일을 구축했고요. 이 노래. 이거 이 노래. 빠밥. 빠밥. 감미로운 멜로디에 팝스타 할씨가 피처링에 참여해 EDM과 팝의 경계를 허문 곡 클로저는요, 미 유명 대중음악 차트에서 12주 연속 1위라는 대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DJ의 킹스타답게 체인스모커스는 DJ들의 꿈의 무대, UMB의 본고장 마이애미의 무대에 2년 연속 헤드라이너로 무대에 오르는 등 슈퍼스타 DJ임을 증명했습니다. 와. 그래서 언론에서도 이들을 두고 DJ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은 체인스모커스라며 극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체인스모커스가 2017년에는 BTS의 곡이죠. 베스트 오브 미를 공동 작업하기도 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단독 공연할 때 BTS가 같이 출연을 했었습니다. 최고가 최고를 만났네요. 지난 2019년 인터넷 방송인 팟캐스트 사상 최고의 수입인 한화로 약 354억 원의 수입을 올린 스타. 바로 팟캐스트 진행자이자 UFC 해설위원인 조 로건.
얼굴 기억나시나요? 오! 저분 맨날 링에 올라오는 분이잖아요. 인터뷰하는 분이잖아. 그렇죠. 조엘 로건,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요. 과거 UFC 선수이자 리포터로 활약한 경력을 살려 2002년 UFC 해설위원으로 변신했는데요. 중계 중에 이해할 수 없는 판정이 나왔다 하면 거침없이 심판들의 자질에 문제가 있네요. 라며 아주 거침없이 독설을 날립니다. 직설가죠. 그리고 그 입담 포텐이 터진 곳이 바로 팟캐스트인데요. 자, 그런데 이 팟캐스트에 출연한 분들 아주 엄청납니다. Wouldn't you feel 로다주? no? They go through a few semi-lackluster Avengers movies without you. You ready for this? I'm ready. Here's the scene. There's a moment where the world's fate is at stake, and they realize they need a super genius, and then they figure out how to restart that time machine. 그리고 조엘 로건은 UFC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로 방송을 진행합니다. 영화계 유명 인사들뿐만 아니라 정치계 인사들까지도 너도 나도 출연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19년에는 2020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앤드류 양, 톨시 게버그, 버니 샌더스까지 조엘 로건의 팟캐스트에 출연했다고 합니다. You know, President. 야, 경선 상위권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막 서로 나오려고 하는 거죠. 자, 이 정도면은 그 인터넷 방송 스케일이 아닙니다. 이 수익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전 팟캐스트가 이렇게 수익이 날 줄 몰랐는데. 자, 수익을 생각을 해봅시다. 2019년 월 다운로드 횟수 1억 9천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당당히 세계 1위의 팟캐스터로 등극한 조엘 로건. 대박. 그가 팟캐스트 하나랑 얻는 수익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지인 피셜로는 약 7만 5천 달러, 한화로 약 9천만 원으로 추측합니다. 다음 특종입니다. 미국의 한 종합격투기 전문지에서 밝힌 UFC 선수들의 대전료, 화이트머니는요. 평균 약 4만 7천 달러, 한화로 약 5,32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UFC계에서 링에서 직접 경기를 치르는 선수들보다 몸값이 2배나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선수보다 2배가 높다고? 세계의 대결이 벌어질 때마다 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바로 링 아나운서계의 살아있는 전설, 마이클 버퍼입니다. 경력 38년 차의 베테랑으로 링 아나운서계의 원톱인 그가 링에 올라설 때마다 받는 돈이 무려 한화로 약 1억 2천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올라갈 때마다 1억 2천만 원을 받는다고? 두 분 다 이제 이름은 모르지만 사진은 보자마자 알잖아요. 저건 목소리도 알아, 나는. 목소리도 알죠. 아니, 약간 퍼스키하면서 맞아. 쫙 꽂히잖아. 제가 마이클 버퍼의 영상을 직접 찾아봤는데요. 이분이 진짜 일하는 시간을 한번 계산해봤습니다. 아하. 경기 시작 전에 선수 소개 2분 30초, 경기 종료 후에 우승 선수 발표 50초. 자, 이렇게 버퍼가 링 위에 있는 시간은 단 3분 20초입니다. 3분 20초에 1억 2천만 원을 받는 거죠. 오늘 나온 분 중에 가성비 1등 아닐까? 그지? 1등이죠. 시급이 20억이십니다. 이분은 저 시급으로 말하면 안 되고 분급으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3분이니까 시급을 따지면 20배잖아. 분급 3천만 원입니다. 대박이네. 1분에 3천만 원 번다고? 그렇죠. 1분에 3천만 원.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버퍼가 버는 돈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그를 스타덤에 띄운 게 있죠. 프로복싱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 멘트. 이거? Ready to rumble? 그렇죠. Let's get ready to rumble!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Ready to rumble.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거는 옛날부터 뻔뻔한 사람 다 알아요. 여기서도 열광적인 이 멘트.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어수선한 장내 분위기에도 마이클 버퍼의 이 한마디면 엄청난 환호성과 함께 후끈 달아오르는데요. 이 황금알을 낳는 멘트를 만들게 된 계기. 어떻게 하면 임팩트 있는 링 아나운서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던 버퍼는요. 그래! 나만의 캐치프레이즈를 만드는 거야. 긴 고민 끝에 결국 자신만의 시그니처를 만든 거죠. 이후에 이 멘트가 유행을 타자 1992년에 상표 등록을 합니다. 뭘 좀 아는 분이네. 이후 버퍼는 이 멘트의 사용료로만 4,800억 원이라는 억억 소리가 나는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